안녕하세요. 배명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갖고 계시는 주택들이 있죠. 그래서 부모님은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있을 거고요. 그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부모님이 지금 세금을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2019년도부터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도 2천만 원 미만이지만 2018년도까지 비과세였고요. 2019년도부터는 과세이고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선택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갖고 계시는 이 주택에 대해서 월세 수입이 있을 거고 그 수입이 세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해야 되는데요. 세금이 얼마인지는 그 다음 문제고 오늘은 내가 부모님이 갖고 계신 수입에 대해서 월세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대상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1주택인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이 없고요. 월세도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1주택이지만 고가주택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면요. 과거에도 2018년도 이전에도 세금을 냈어야 됐고요. 앞으로도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2주택자인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앞으로 2천만 원 이하이더라도 월세 수입에 대해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세금을 내게 되고요.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세금도 신고하셔야 되고 내셔야 됩니다. 하지만 3주택 이상인 경우에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보증금은 일단 1가구당 4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아니면 기준시가가 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다 더하셔야 되고요. 그 더하신 금액에서 3억을 뺀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보증금에 곱하기 2.1%를 곱한 금액이 월세 수입으로 잡히게 되고요. 다른 월세와 합산해서 세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건 주택수를 먼저 판단해야죠. 그래서 주택수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다가구는 1주택으로 봐요. 1주택을 보는데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 구분 등기되어 있는 주택을 주택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요. 공동 소유 주택이 있어요. 부모님과 직계 존비속 간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또는 형제 자매들분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일단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소유한 걸로 봐서 주택수를 지분이 큰 사람의 주택수로 판단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소수 지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동일한 지분율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5대5 아니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모든 사람들이 각각 소유한 걸로 계산되기 때문에 3명이면 3명이 다 1주택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주하고 있는 다른 주택이 혹시 있으면 2주택자가 되는 거고요. 2주택자가 되면 또 월세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합의해서 한 명의 주택, 한 명의 임대 수입으로 결정할 수 있고요. 임대 수입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임대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분이 그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양도세 신고할 때는요.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돼서 중과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요.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계산되기 위해서는 그 조합원 입주권 상태가 나중에 주택으로 전환돼야 되고요. 건축법상의 사용검사 필증을 받거나 아니면 그 필증 받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살거나 하는 경우에는 빠른 날 기준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저희가 등기하는 거하고 상관없이요. 일단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주택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어차피 부부 합산해서 주택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갖고 계신 주택이 두 분이 갖고 계시도 1주택으로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신고된 국외주택, 물론 신고 안 된 것도 국외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긴 하지만 과세관청에는 어쨌든 신고된 주택에서 파악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내의 다른 주택에 대해서 1주택인지 2주택인지 판단할 때면 국외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때도 오피스텔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임차하고 있는 분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세대는 각각
등기되어 있는 구분 등기되어 있는 대로 각각 주택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예시를 두고 일단 이게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 판단하시고요. 거기에 따라 우리가 월세 수입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A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예요. 다세대는 각각 1주택자를 보기 때문에 벌써 12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개의 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다가구에 대한 중과 규정을 적용되는 거고요. 월세 수입에서도 역시나 다주택자가 되는 거고, 다주택자이면서 3주택자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택 호별로 4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아니면 기준시가 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호별 보증금을 다 합산하셔야 되고요. 합산한 금액에 일단 3억을 빼시고요. 3억을 뺀 금액에 60%에 해당하는 금액의 2.1%를 곱한 금액을 다른 월세 수입과 더해서 임대 소득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이제 세금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다가구 주택을 하나 갖고 계신 부모님인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시겠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지금처럼 월세 수입에 대해서 생활비를 그냥 쓰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각각 1주택으로 봅니다. 단독주택도 1주택이고요. 다가구주택도 1주택인데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유를 아버지가 하고 계시고 거주는 남편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아버지가 거주하면서 소유는 2분의 1은 아버지, 그리고 남편이 2분의 1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버지는 단독주택을 하나의 주택수로 들어갈 거고요. 다가구 주택은 공동으로 가지고 있고 지분이 똑같기 때문에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1주택이 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을 1주택이 아닌 걸로 보려면 남편이 약정에 의해서 모든 월세 수입을 가져가는 걸로 신고하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소득은 아버지가 생활을 해야 될 소득이기 때문에 남편 통장에 모든 월세를 입금시킬 수는 없고요. 입금하게 되면 또 그 돈을 아버지한테 생활비 명목으로 줘야 되고, 생활비 명목으로 주게 되면 증여세와 과세되는 부분도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돈이 생활비로 줬다고 해서 과세가 돼서 봐주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을 따져보고 이거는 생활비다 라고 판단될 수도 있고 증여다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를 1주택자로 만드셔야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 지분율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1% 정도 낮추게 되면 남편이 가장 지분이 큰 사람이 되는 거고요. 남편이 1주택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버지도 1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단독주택에 나오는 월세 혹시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받으시는 거고요. 남편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는 이 전체 주택의 1주택자가 되는 거고, 남편도 1주택자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소수 지분자이기 때문에 49%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월세 수입을 가져갈 수 있으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요. 다세대는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에다가 각각 주택수에 들어갈 거고 다주택자가 됩니다. 지금 소유자는 남편이 4분의 3, 아버지가 4분의 1 소유하고 있고요. 다가구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데 아버지가 소유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1주택자가 되는 거고요. 다세대는 전체 수에 대해서 남편이 각각 공동 똑같은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는 게 4분의 3 또 4분의 1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면 남편 되시는 분이 다주택자가 되는 거고요. 남편 되시는 분은 월세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셔야 되고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체 지분에 대해서 각각 호별로 4분의 1씩 갖고 있지만 소수 지분자이기 때문에 월세 소득에 대해서 4분의 1은 아버지 거고 아버지가 가져가시더라도 월세 수입에 대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1주택자가 됩니다. 아버지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에서는 무조건 지분을 공동으로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으로 보는데 지금 월세 소득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소수지분은 아버지가 소수지분자이기 때문에 주택수는 지분이 큰 남편의 모든 주택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버지는 여기서 주택수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는 1주택자가 되는 거고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여기 벌고 계신 이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또 별도인 거죠. 네, 양도소득세에서는 아버지도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저 양도소득과 월세소득에 대해서 주택수 판단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례를 한번 보면요. 아버지가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계신데 아들한테 거주하게끔 해드려서 일단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가구주택에서 일부에서 거주하면서 나머지는 월세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가구도 아버지 거고 아파트 501호도 아버지 거기 때문에 아버지는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2주택자인 경우에는 나머지 거주하지 않은 호수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요. 세금에 대해서 피하는 방법은 피한다기보다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방법은 이 501호를 아들한테 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들한테 100%다 주기 싫으시면 일단 어떻게 하셔야 되죠? 51%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소수 지분자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전체를 아들한테 증여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다세대, 왼쪽에는 지금 다세대고요. 왼쪽에는 다세대고 오른쪽에는 다가구 형태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에 각각 다세대로 두분 등기되어 있고 다가구로 되어 있는 부분은 등기부상에 어쨌든 한 명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구분이 명확해야 되는 게 세법은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에 다세대로 되어 있든 아니면 다가구로 되어 있든 실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는데요.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각각 주택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는 거지만 지금 이런 경우에 다가구인 경우에는 1주택자이면서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도 없고 나중에 양도할 때도 비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가구가 유리한 부분이 되게 많은데요.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옥탑방 조심하셔야 되는데 다세대와 다가구에 대해서 일단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건축법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가구는 660제곱미터 이하, 다세대도 660제곱미터 이하로 지금 규정하고 있고요. 다가구의 경우 가구수의 제한이 있어요. 19가구 이상이면 안 되기 때문에 19가구 이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비교 대상이 다가구는 3층, 그리고 다세대는 4층인데 주택수로 사용하는 층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 밑에 상가가 혹시 있더라도 상가를 뺀 금액으로 뺀 층수로 계산하시게 됩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단독 소유가 일반적이고요. 다세대는 각각 구분 등기되어 있고요. 다가구는 단독주택 범위 안에 들어있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이러한 경우에 다세대로 보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거와 상관없이 다세대로 보게 되면 각 호별로 주택수를 판단하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되고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셔야 되지만 양도소득세도 다가구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고 장기보유 공제도 받지 못하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요즘에 과세관청에서는 다세대와 다가구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데요. 등기부상이나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에 표기되어 있는 그런 형식적인 요건보다요. 실질적으로 건축법상 3계층을 쓰고 있는지 4계층을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과세관청에서 다세대로 보면 다세대에 대한 임대소득에서도 과세를 하고 있고요.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중과세 적용을 하고 중과세 적용을 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다가구로 판단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요. 다세대로 판단되게 되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중과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엄청난 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과세관청이 주시하고 있는 이 옥탑방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실질이 주택이 3계층을 쓰고 있어야 되는데 이 옥탑방을 대학교 근처에 보면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월세 뭐 30만원 일반적인 주택보다는 좀 더 싼 금액으로 해서 옥탑방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옥탑방에 들어와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지금 층수가 하나, 둘, 셋, 넷 4계층이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과세관청에서는 다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옥탑방이 8분의 1 이상 일단 저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상에는 옥탑이 8분의 1 이하이면 층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3층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8분의 1 이상이면 옥탑방이 4층으로 해서 표기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에서도 8분의 1 이상이면 4계층을 볼 거고 옥탑방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세대로 볼 거고요.
구분듣기 되어 있는 것과 상관없이 다주택자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8분의 1 이상이거나 이하이더라도 옥탑방을 월세 주고 있다고 하면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양도하실 때 특히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내시면 되는데, 임대소득에 대한 것보다 양도소득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다가구인 경우에는 전체를 다 비과세 받는데, 다세대로 판정받게 된다고 하면 옥탑방 이 하나 때문에 하나의 호수만 비과세 받고 나머지는 중과세 적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심각한 상황이니까 꼭 기억해 주셨다가, 혹시라도 옥탑방에 월세를 주고 계시면 양도하기 전에는 옥탑방을 철거를 하시든가, 아니면 옥탑방에 있는 임차인을 다 일단 내보내시고요. 그 옥탑방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해서 모든 쓰지 않는 물건들 이런 걸 다 쌓아서 실질적으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계량기도 움직이지 않고 가스도 쓰지 않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전기를 쓰지 않다, 이런 증빙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만들어 놓으셔서 옥탑방은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증하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지금 현재 이 월세를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양도하기 전에는 그 옥탑방을 꼭 처분을 하셔야 돼요. 포기도 되고 아니면은 창고로 사용하셔도 되고, 창고를 사용하시게 되면 어쨌든 사진을 꼭 많이 찍어 놓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임대를 두다가 이제 양도를 할 경우에 창고로 전환시켜서 네, 창고로 전환시켜서 옥탑방을 꼭 주택이 아닌 상태로 만드셔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상가인데도 상관없죠. 거기 누군가가 들어와서 사무실을 쓴다 라고 하면 어쨌든 주택수는 3계층이 되기 때문에 다가구가 되고, 위에 옥탑방을 사무실을 누군가 쓴다고 하면 그 사무실조차도 주택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 옥탑방을 포함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팁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몇 가지 또 질문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Q&A를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연도 중에 기준시가가 변경이 되죠. 그래서 올해도 기준시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뭐 10% 이상 오른 건 당연하고요. 50% 이상 오른 데도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혹시라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5%이 초과하는 바람에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 비과세 판정 여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 저희가 기준시가는 기준에 바뀌긴 하지만 이 임대소득에 대해서 부억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은 상업연도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요. 기준이 바뀌었으면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무허가 건물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상속받은 주택 중에 무허가 건물이 있을 수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그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주택수에 포함되고요. 주택수에 포함되는데 세무서에서 이 주택을 어떻게 판단하지? 어떻게 알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일단은 그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고 있으면 재산세 자료가 저희가 다 세무서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에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고요. 또 로드뷰로 확인해서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지, 형태가 주택인지 아니면 실제 임차를 누가 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임차를 해주셨으면 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무허가 주택이라고도 주택수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시적 2주택인 경우가 되게 많죠. 저희가 양도로 인한 절세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대체 취득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죠.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종전주택을 3년 내에 파셔야 되고요. 둘 다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이라고 하면 2년 내에 파셔야 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양도 하나의 주택을, 종전주택을 팔기 전까지는 2주택자가 되는 거고요. 그 2주택자인 경우에는 그 둘 중에 하나가 월세 수입이 있다고 하면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세금을 내는 과세 기간은 2주택자로 되어 있는 기간만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새로운 주택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세금이 없을 거고, 또 새로운 종전주택을 팔고 나서도 세금은 없겠죠. 그 중복되는 기간에만 월세 수입이 있다고 하면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는 일단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 다가구 주택, 또 다세대는 당연히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고요.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도 월세 수입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세금을 내야 되는지, 월세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되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은 주택수를 먼저 판단하셔갖고 주택수에 따라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결정하시고요. 혹시라도 공동주택으로 갖고 계신 분, 뭐 지분율 똑같이 갖고 계신 분이 지분율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만들기 위해서 뭐 증여나 양도 방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부모님의 거주하고 있는 생활비를 벌고 있는 다가주택 월세 수입이 나오는 다가주택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번에는 그 월세 수입에 대해서 혹시 있으시다고 하면 그리고 그 수입이 과세 대상이라고 하면 얼마 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